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청사가 낡고 비좁은 강릉교육지원청과 강릉교육문화관의 신축 이전 문제가 강릉 지역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강릉시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1년 신축한 강릉교육지원청. 35년가량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과 7 담당 50명 정도였던 조직 규모는 3과 2센터 18개 팀 150명까지 늘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별관까지 마련했지만 주차장은 늘 부족하고 민원응대나 학생 비밀보호 등 공간 조성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옆 교육문화관은 40년도 넘은 과거 노암초등학교 교사 건물을 쓰고 있어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미래 교육 수요에 맞춘 시설 현대화 등 해법 마련이 시급한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신경호 후보는 강릉교육지원청 부지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내세웠고 강사명 후보는 강릉교육문화관의 확장 이전을 공약해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디지털, 문화, 평생학습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문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강릉교육문화관을 신도심으로 이전하고 실제 사업 추진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교육청과 강릉시가 지난달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유지와 부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강릉교육지원청을 보다 넓은 곳으로 신축 이전하고 강릉교육문화관은 기존 교육지원청 청사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은 교육문화관이 저희 건물이랑 부지를 활용하면은 저희 교육청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문화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10년 된 수건 사업이고. 강릉교육지원청은 이전 가능한 후보지를 검토한 뒤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추진된 춘천 원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에서 지연된 선례가 있는 만큼 꼼꼼한 사업 계획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1인 가구와 홀로 사는 노인이 늘면서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집배원과 의료진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적극 행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산골 마을에 도착한 집배원. 소포만 놓고 가도 되지만 집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별일 없는지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곧이어 홀로 사는 80대 어르신이 도착하자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건강하시죠? 그냥 아파서 하면서 병원은 살아요. 자주 다니세요? 병원에 다니죠. 급하게 아프실 때는 119 전화하셔가지고 네. 빨리 가셔야 돼요. 어르신의 건강 체크리스트도 꼼꼼하게 살핍니다. 생필품과 식료품까지 제공하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는 덤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보살펴 주시고 잘 있나도 물어봐 주시고 그러니까 고맙죠. 이런 고립 위험 어르신을 위해 보건소 의료진이 나서기도 합니다. 외딴 집에 사는 90대 치매 어르신 집을 찾아 해충을 막는 방역용품을 구석구석 뿌리고 건강도 살핍니다. 그 치매 안심센터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안부를 살펴봐 주시거든요. 이 방역 서비스는 감염병과 고립 위험이 큰 치매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렵다 보니 의료진이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또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지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멀리 계시는 자녀분들보다 더 친밀하게 자주 뵈니까 어르신의 변화를 더 빨리 캐치해가지고 2024년 기준 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4천 명에 육박합니다. 지난 2023년 명절 연휴에는 춘천의 기초수급자가 2주 넘게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받고 집에 문을 열어봤지만 이곳에 살던 57살 남성은 이미 숨진 지 보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적극 행정이 주목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선출직 221명과 비례직 30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등록한 강원 지역 후보는 모두 490명입니다. 도지사 선거에 2명, 교육감 선거 4명, 시장 군수 선거 46명, 광역의원 선거 108명, 광역 비례 선거 15명, 기초의원 선거 272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43명이 등록했습니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95대 1로 2.05대 1이었던 제8회 지방선거 경쟁률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6.3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춘천과 원주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춘천시 4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권희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용갑 후보, 원주시 아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민 후보와 국민의힘 박한근 후보는 각각 2인 선거구에서 후보가 2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수가 선거구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친 첫 주말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어제 오전 10시 원주에서 강원 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안을 듣고 오후에는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어제 오후 인제를 찾아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특별한 투표 행사를 열고 1탄으로 내린천 짚라인 이생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아파트 인근 가건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와 내부 집기류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1시 20분쯤에는 동해시 삼화동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양양군 현남면 10연리 인근 죽도 해변에서는 스노클링하던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강릉해양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일부터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3월 30일 기준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 지급합니다. 지자체별로는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는 15만 원, 양구, 화천 25만 원, 나머지 10개 지자체 거주자는 2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카드사와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 강원 3사와 G1,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 지역 언론사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강원도민 만 18세 이상 9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